당장 손절해야 하는 뱀 같은 유형의 사람, 그들로부터 독이 퍼져나가는 행동이 도리어 우리 삶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침략적이거나 속임수를 부리며 주위를 독으로 물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손절해야 할 뱀 같은 6가지 유형과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설명드릴 6가지 유형이 내 주위에 있다면 당장 손절을 해야 합니다. 1위부터 6위까지 꼭 끝까지 보시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특히 1위로 갈수록 정말 위험하고 하루빨리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손절을 해야만 합니다. 나중에 후회해봐야 뒤늦습니다. 미리미리 먼저 알아보고 빠르게 잘라내야만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6위,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 살다 보면 남에게 베풀 줄은 전혀 모르고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한두 번은 내가 베풀 수 있어도 계속되면 온갖 정이 떨어지고 결국엔 질려버리고 말죠. 이런 사람 특징은 받는 게 당연한 줄로만 알고 나중에 안 주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된다는 말이 딱 이런 사람들 상대로 맞는 말입니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남이 베푸는 것에 고마움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나중엔 오히려 왜 안 주냐고 역정내는 사람은 지금 당장 손절을 해야 할 사람 순위에 꼽힙니다. 5위, 내로남불 유형.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을 바라볼 때에는 한없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죠. 진정 성숙하고 그릇이 넓은 사람이라면 이와는 반대로 적용합니다. 내가 하는 것에는 엄격하게 돌아보고 남이 하는 것은 너그러이 용서할 줄 알아야 하죠. 하지만 이런 내로남불 유형의 사람들은 남이 자기에게 하는 것은 티끌만큼도 용납을 못하면서 자기가 남에게 하는 것은 에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라면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참으로 낯짝이 두껍다, 뻔뻔하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겠지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배려가 없고 이기적이며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자기만이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또 이런 사람은 남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도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릅니다. 애초에 자기를 향한 기준이 너무 관대하고 자기 잘못을 돌아볼 줄조차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사정만을 들먹이며 자기 상황과 기분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향한 배려가 없고 남들이 다 자기를 이해해주고 떠받들어 주기만을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 나에게 돌변하여 엄격한 태도로 몰아세우고 나를 비난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막상 자기가 한 행동은 전혀 돌아볼 줄 모르고 말이지요. 이런 사람과 엮이면 매우 피곤하고 아무리 말을 하고 설득을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조용히 손절을 하고 멀어지는 것이 심신에 더 안정을 주는 길입니다. 4위. 앞뒤가 다르고 가식적인 사람. 앞뒤가 다른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앞에서 하는 행동만으론 전혀 구별할 수가 없고 속으로 어떤 검은 속내를 품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전혀 예측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 가서 뒤통수 맞았다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은 앞에서는 어떻게든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전혀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 보이질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교활한 태도로 인간을 대하죠. 앞에선 하하호 웃고 뒤에 가선 호박씩 가는 인간이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내가 기분이 나빠도 웃고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가면을 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예의라는 것도 있고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도 꼭 좋지만은 않은 상황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친하고 가까워진 상태에서도 전혀 자기의 속마음이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앞에선 가식으로 일관하면서 뒤에 가서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를 위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내가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싫어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리거나 폄하하려고 애쓰죠. 진정한 우정이라면 친구가 잘 되는 것을 응원해주고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친구가 슬프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함께 슬퍼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이런 사람은 속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겉으론 위로해 주지만 속으로는 휘파람을 부르고 있을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잘 되었을 때는 겉으론 축하해 주는 척 하지만 집에 와서 배 아파하고 시기질투하고 있을지 모르죠. 앞뒤가 다르고 가식적인 사람의 인생은 황무지처럼 공허하고 피폐합니다. 이런 사람은 믿고 곁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인생이 빈곤하고 얄팍해집니다. 상대방이 남 호박씨를 잘 까고 앞뒤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았다면 당장 벗어나서 손절하도록 하십시오. 3위. 남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내게 고스란히 전하는 사람, 내 앞에서 남 뒷담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 앞에서 남을 뒷담화하는 사람은 남한테 가서도 똑같이 내 뒷담화를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뒤통수 맞는 것입니다. 진짜 현명하고 덕이 높은 사람은 남의 뒷담화 같은 것은 일체하지 않습니다. 뒷담화는 결국 파국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지요. 험담과 뒷담화는 세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을 듣는 상대방, 험담의 당사자, 험담을 말하는 자기 자신. 이렇게 세 명 모두를 죽이는 것이지요. 상대가 험담과 뒷담화를 조금이라도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기색이 보인다면 바로 머릿속에서 경고 신호를 울려야 합니다. 험담하는 버릇은 쉽게 고치기가 힘듭니다. 내가 고쳐줄 수도 없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입이 촉새처럼 가볍고 방정맞아. 어디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나르고 남의 치부나 약점까지도 전혀 경각심 없이 나불거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한테 와서 남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고스란히 내게 전하는 사람은 내 이야기도 남한테 가서 고스란히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정말 친한 사이끼리는 서로 뭐 남 얘기도 하고 누가 이래서 힘들었다. 누구는 이러이러한 점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애정 섞인 푸념과 투정을 하기도 하지요.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이기에 할 수 있는 투정인 것이죠. 하지만 지나치게 남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고 상대방의 단점만을 콕콕 집어내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내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볼 때 애초에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부터 먼저 보고 그 점을 남들에게 씹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가까이 두어서 하등 좋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위. 온통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왜 2위일까요? 부정적인 사람은 어쩌면 앞의 유형의 사람들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반드시 서로 전염됩니다.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 중에 부정적인 말만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어느 순간 물들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 과정은 나도 모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더욱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뭐만 하면 그거 안 된다. 그건 못한다. 이거는 이래서 힘들다. 저거는 저래서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온통 이런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쁘다고 하는 걸까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제로 일이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유명한 말이죠. 말이 씨가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 하나 없는 말입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결국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교에서도 핵심적으로 말하는 내용이고 그 밖에도 다른 모든 종교들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어 상황이 악화되고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될 일도 안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말하고 바꿔주려 해도 결코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모르는데 이 스스로 깨닫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다가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사람에게 완전히 옮아버리고 말죠.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정말 신중히 해야 하는 일인데 부정적인 사람을 곁에 둔다는 것은 내가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나쁜 상황만을 맞이하고 싶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특히나 내가 힘들거나 불안정한 상황일 때는 이런 사람과는 잠시 안녕을 고하는 것이 옳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일 때에는 더더욱 영향을 받고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심적인 구렁텅이로 굴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정말 긍정 에너지가 세고 남들에게 기꺼이 에너지를 퍼뜨려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부정적인 사람과는 잠시 거리를 두십시오. 1위. 교활하고 가스라이팅 일삼는 사람. 1위는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바로 뱀같이 교활하고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가스라이팅하는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완전히 종치고 파탄납니다. 다른 유형 사람들은 그래도 나쁜 의도라도 없고 사람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이 유형의 사람들은 애초부터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타인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내 뜻대로 지배하려는 교활한 속내를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타인의 심리를 구슬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자기가 완전히 손바닥 위에 놓고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이 약해지고 불안정해진 상황을 노리고 이 틈을 타서 접근하여 온갖 감언이설과 달콤한 말로 상대를 꿰어내고 서서히 상대방의 심리를 조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뱀처럼 교활한 속내를 지니고 있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타인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든 남이 엄청나게 잘못되든 말든 철저하게 자기 욕심과 자기 이득만을 채우기 위해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하고 위험해 보이죠. 하지만 정작 문제는 이런 자들은 쉽게 구분해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천사 같은 친절한 얼굴과 달콤한 미소를 띄우며 나타나 나를 살살 구슬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상대를 안심시키고 나한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달콤한 꾀와 사탕 발린 말들을 휘감으며 자기를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서 손쉽게 조종하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 너무 착하거나 순수하거나 고되고 힘들고 슬픈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이들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습니다. 상황 판단이 흐려지고 믿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이들이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나타나 달콤한 꾀임으로 유혹하기 때문이죠. 이때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인생이 끝장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도 아닌 오로지 자기 자신한테만 완전히 의지하게 하고 모든 생각과 판단을 자기한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이들이 원하는 대로 상대를 조종할 발판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의외로 가까운 연인이나 친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정말 가깝고 믿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이런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담이 이를 증명합니다. 막상 이들의 소나기 아래 놓여 있을 당시에는 전혀 모르고 눈치챌 수가 없지만 간신히 이들에게서 빠져나오고 난 후에야 내가 완전히 속아 넘어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잘못 걸리면 어마어마한 심적인 괴로움과 정신이 피폐해지고 삶이 고단해지는 끔찍한 경험들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잘 알아보고 단칼에 잘라내거나 잘 빠져나올 수 있어야겠지요. 이처럼 뱀처럼 교활한 사람의 특징은 저의 이전 영상에서 잘 설명을 해놓았으니 이 영상을 못 보셨다면 꼭 보셔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사람의 특징과 그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들을 통해 혹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자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고 잘 구별해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간편하게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경험담이나 특징을 알려주신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